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상장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경기에 민감한 소재 업종도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나 완연한 경기 회복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응급대책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는 소식에 하락한 반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풍력발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 규제가 철강 부분에 집중된 가운데 5월 들어서도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인도와 미국이 잇따라 한국산 철강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그리고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 수출 확대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 올해 1분기 뷰티업계 실적이 엇갈린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린 업체들의 실적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뷰티업계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68포인트 오른 2295.3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27포인트 내린 639.1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흘째 팔자세 이어갑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세 이어갑니다. 평택종남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오늘 한때 코스피 지수는 2,309선까지 올랐지만 2,300대를 지키는 데 실패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와주면서 우리 지수를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이 정석투자와 함께 1시간 동안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석투자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아울러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정영 대표님 지금 만나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전망을 해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코스닥 오늘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맞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사실 테마주만 급등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발언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테마주도 올랐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대체 에너지가 더 지금 강화된 상태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인데 그것 쪽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것만 해결해서 될까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련 법안도 고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이제 인사 시스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노후된 이런 석탄 발전기에 대한 중단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군들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반적인 꼼꼼하게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평택종로 정명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삼성전자로 버틴 코스피, 조정받은 코스닥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어제장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3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내 좀 잦아드는 모습인데 외국인 쪽에서 수급도 계속적으로 이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도 올라오셨죠. 이어서 같이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키워드 풀어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만 상승하고 중형주, 소형주 전부 하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아니었으면은 마이너스였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농도 짙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우선 나스닥과 코스닥을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현재 우측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좌측에 한번 보세요. 저게 2000년도 버블이었을 때 그 고점이었어요. 그거를 뚫어버리고, 추가 상승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죠? 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비참해요. 2000년 그 버블 지수하고 현재하고 보면 여전히 4.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일단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기술주 시장이니까 좀 비슷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차이가 있고요. 코스닥 약세의 원인 분석을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표면 지수로 보면 상당히 억울한 결과예요. 근데 수정 지수로는 정상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표면 지수,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말하는 거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자,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정지수로 계산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수보다 약 350에서 400포인트 정도 아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종목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인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 1900에서 1950선 사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또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피만 생각하면, 야, 이거 왜 이러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정지수 계산하면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코스닥이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3대 업종이 상승해줘야 돼요. 3대 업종이 상승하지 않는 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대 업종을 제외한, 그러니까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심지어 개인조차도 코스피 종목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들은 코스피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쪽으로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업종이 상승하지 않는 한 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 그게 가더라도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현재 시용 잔고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여러 가지로, 시중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좀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보다 3대 업종 중에서,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 힘을 잘 못 받고 있는데 다만 올라갈 수 있는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업종, 3대 업종의 상승과 함께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키워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지탱을 해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양시장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덕분에 이제 사실 억지로 상승했고요. 네. 대형주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단기 조정도 있었고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상승 지연에 이제 흐름이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간단합니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매수할 만한 우량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좀 편안하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군이 별로 없어요. 정말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상승이 지속된다 보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상승이었고요. 다만 좀 자기적인 주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좀 약간 묘해요. 3월 중순부터 4월 20일까지 78만 주 매도하고 여기서 고작 6, 7만 주밖에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사주는 현재 그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물량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자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목표가 설정해놓고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왜 그런지는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한 게 있고 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거는 좀 방송상으로는 제가 전달하기 좀 그렇고요. 일단 자기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은 이제 일주일에 중간까지 와 있는 수요일인데 내일장의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피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내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혼조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상승으로 전망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전환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상승, 아무리 나빠도 보합권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 가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기본 전제는 있습니다. 돌발 악재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 변수거든요. 북한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큰 무리 없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혼조세 이후 상승 전환될 그런 전망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악이라도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양시장 전망을 했는데 이제 또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지나가는 만큼 단기적인 전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양시장에 대해서는 이 다음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단기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결국은 최근 고점과 그 저점을 봐야 돼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점 이탈보다는 고점 돌파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현재 이 상태인데요. 5월 10일에 최고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그때 기록했던 지수가 최근의 고점 저점을 같이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걸 2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2323, 그리고 2264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이고, 이게 저점이거든요. 현재 지수가 어떻습니까? 박스권이죠. 거의 중간 가격대에서 움직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일교차가 심했던 날 당분간 좀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했는데 지금 딱 옆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전망한다 그러면
위쪽으로 돌파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10일 날의 저점이 2264포인트 이탈보다는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더욱더 보고 계시네요. 고점에 대한 돌파 전망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런 큰 범위 안에서 시장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전망과 함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도 해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뉴스가 떴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썬텍이 올라왔습니다. 신정부 74조 원의 이 태양광 시장 형성 기대감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자, 이어서 증권주가 올라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1분기 영업이익이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AP위성입니다. UAE 업체와 55억 원의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또한 공시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48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썬텍이 올라왔습니다. 앞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늘장의 움직임 짚어드렸는데, 썬텍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장 형성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썬텍에 대한 분석을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적정 주가는 2,500원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경제TV 운영 규정상 환기 종목은 제가 이 TV라든가 인터넷 방송에서 추천을 못합니다. 매수하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이거는 서울경제TV에서 정한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내린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자는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관망하라고 밖에 전달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굳이 제가 전망을 해드린다 그러면, 어쨌든 썬텍도 그렇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테마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꼭 이 종목에 국한하지 말고, 왜냐하면 신정부 들어서 사실상 첫 번째로 어떤 정책으로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또 아주 근본적으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양광 관련된 이런 업종이라든가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썬텍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또 다른 언급은 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다만 최근에 관련된 테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썬텍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수에 대한 상승 기대감과 함께 증권업종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관련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유진투자증권은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증권주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량증권, 대형 증권주들이 좀 있고요. 좀 약간 개별주 성향의 증권주들이 있는데, 개별주 성향의 증권주들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유진투자증권하고 SK증권이거든요. 그리고 우량주 성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 대우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탄력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전후에서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3,680원인데 워낙 최근에 상승 탄력이 돋보였다라는 말씀을 2,000원대 중반대 가격부터죠. 4월 13일,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전후로 접근을 해보자는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 이어서 AP위성도 알아볼게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좀 머물고 있는 흐름인데 8,9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UAE 업체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홀딩하고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자 이런 종목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대로 하시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AP 점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지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 종목의 이제 특성이 어떠냐면요.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닙니다. 저점 찍어줬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가격대에 접근을 해보자 이런 종목 참 흔치가 않은데 AP 위성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으로 잘 분간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전후 매수로 해주셔도 되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AP 위성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헤드라인 뉴스 같은 경우에도 뭐 뷰티 업계 같은 경우에도 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 어떤 소식이 들려졌을까요? 1분기 영업이익이 48억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자는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미보유자는 61선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슈에서 다뤘던 종목 중에서는 AP 위성,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두 종목을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할 때 종목도 참 좋은 종목이 나왔네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공시와 이슈로 네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이 올라왔어요. 한국가스공사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된 이런 석탄 기계에 대해서 좀 중단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오늘 우량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6% 넘게 상승해주면서 51,700원까지 올라와줬습니다. 관련돼서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상당히 상승세가 좋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 17만 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4만 원대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공재는 현재 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석탄 발전 감소라고 하는 그런 호재 덕분에 좀 올라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좀 보유하고 있던 분들 매도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사실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어요. 최근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호재가 발생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 종목에 속된 말로 좀 물려있던 분들은 매도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왔죠. 그러니까 한때 저렇게까지 올라갔다가 그 당시 이제 8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계속 내려왔었어요. 내렸다가 이제 2016년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몰렸던 쪽에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우량주도 많이 보실 겁니다. 내려간다고 해도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한 2개월, 길게는 한 4개월 정도 반등 나왔다 내려가거든요. 심하게 1년도 반등 나오는데, 근데 웃기는 건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트렌드 자체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매도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석탄 쪽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가면서 한국가스공사 쪽으로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매도 시점이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시점이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해운이 올라왔어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 좀 오랜만에 좀 거론을 하는 것 같은데 대한해운은 오늘 20%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29,450원인데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바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대한해운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1분기에 실적이 급등했다고 하는 그런 재료로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사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21선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애잔하죠. 한번 보세요, 한번. 무지막지하죠? 예. 이게 이제 환산 가격으로요. 이게 거의 130만원 정도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빠진 거죠. 왜냐하면, 기업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빠졌던 건데요. 그래서 이게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진짜, 이 종목 피해보신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만 보면 어때요? 올라갔죠. 올라간 거는 이게 갑자기 발표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무슨 얘기냐? 미리 재료를 알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료 터지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일단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도 돼 있고 당분간은 좀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21선,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네, 이 정도쯤 오면은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1분기에 대한 실적 급등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는 21선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의 개별주는 어떤 종목이 떴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돔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파인텍이 올라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S에너지가 올라왔습니다. 네, 대성파인텍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2,440원. 4월 24일에 지난달에 최저가 1,82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바닥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오늘 급등세를 이뤄졌는지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대성파인텍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네, 이 종목은 태양광 펌프 생산 확대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제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발성 재료에 의해서 느닷없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대선 테마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하고 다시 반등 한번 나왔다가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떤 거냐면 호재가 나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최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호재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이런 종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갈 일이 없었겠죠. 좀 반발성이라고 보시고요. 추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대성파인텍에 대해서는 태양광 펌프 생산 확대 기대감으로 올라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가 일단은 단발성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급등하기 전부터 차트상 그리고 흐름상 이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 그때 급등 나오는 그런 차트가 좀 좋은 차트인데 이런 바닥에서 움직였다가 오늘 단발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가 올라왔어요. 오늘 참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S에너지도 오늘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올라와줬고요. 근데 S에너지도 상당히 이렇게 차트가 기어가다가 오늘 갑자기 탁 튄 것 같은데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격 매수는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는 그나마 있지만 문제는 사실 단발성 상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해요. 근데 S에너지는 더 나쁘죠. 가격 메리트도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거리가 달린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대성파인텍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윗거리가 많이 달렸죠. 왜 달렸냐? 가격 저항이 와서 그래요. 왜냐하면 직전 가격대 고점 라인에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성파인텍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그나마 가격 메리트는 있거든요.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메리트 덕분에 상한가 간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두 종목 다 제가 볼 땐 접근보다는 좀 전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정책에 관련돼서 좀 올라와줬는데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아무래도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그쪽에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가격대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앞서서 봤던 그 종목과 대성파인텍과는 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죠. 두 종목 잘 비교해서 선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 대성파인텍과 S에너지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섹터죠. 오늘의 테마주 화면톡에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어떤 종목 떴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바이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STX 엔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개별주는요, 테마주는요, 에코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자, 에코바이오도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오늘 좀 많이 꼽아주셨는데, 8% 넘게 상승하면서 9,480원입니다. 최저가는 4월 14일 날에 기록을 했어요. 8,290원이고, 현재 가격대는 9,480원인데, 어떤 이유에서 테마주로 꼽아주셨을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관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21,300원이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홀딩이고 미보이지 않는 61선을 접근해달라 이렇게 좀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일단 제가 볼 때는 별로 무리가 없고요. 기업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성파인텍이라든가 S에너지에 비해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도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한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자, 단기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추세적으로 보면 어때요? 거의 2014년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이 정도로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이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전에 보셨던 대성파인텍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이 최근보다는 많이 낮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4년 전, 아니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테마로 묶여도 각 종목과 기업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와 이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좀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제에 대해서는 60일선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STX 엔진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STX 엔진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 또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좀 같이 묶어져 있는 것도 같은데 오늘 13% 넘게 상승하면서 16,200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슈와는 좀 다른 이슈로 묶인 것 같아요. 대표님, STX 엔진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오늘도 또 덩달아 올라가는 셈인데 일단 추격 매수는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무지막지하게 하락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하락해갖고 사실은 가격 메리트로만 보면 좋은데 저는 약간 좀 불안하게 봅니다.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환산 가격으로 77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77만 원인데 지금 16,000원이니까 어때요? 아직도 엄청나게 빠진 거죠? 자, 요거를 일봉으로 치를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네, 많이 급등했죠.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도 그렇고 이미 거의 한 2.5배 정도 고평가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여기서 뭐 더 이상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왜? 이거 말고도 안정적이고 저평가되고 좋은 종목 많거든요. 굳이 이런 종목을 여기서 따라가서 물론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방법이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 그다음에 관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엔진 지난번에 정말 매각 이슈로 인해서 꼽아주셨던 종목인데 한때 70만 원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좀 차트를 봤더니 2007년도에 70만 원대였네요. 상당히 내려왔지만 하지만 이 종목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추격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 밖에도 다른 종목으로 좀 잘 선별을 해보시라는 그런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였죠. 에코바이오와 STX 엔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내일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전략부터 알아봤고요. 알아볼까요?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업종을 먼저 볼게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업종보다는 테마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테마를 볼게요. 테마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바이오가스 각각 테마에서 소외주 중심으로 순환매를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역시나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또 테마로는 오늘장에 이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최소한 이거는 1년 정도는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책들이 나열되다 보면 나중에 늦게 나오는 정책들은 사실은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의지를 갖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1년은 최소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과거에는 테마주들이 동반 상승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상승하지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증권사 프로그램을 쓰시든 테마주 구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걸 왜 안 갔지 싶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까지 감안해서 접근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 이외에 이 소외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전략을 짜본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볼게요. 먼저 주식 선물 전략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돔의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 볼게요. 코스피에서 서비스업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단타는 코스피 전기전자 꼽아주셨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관련해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주력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대표님, 주식 선물 추세와 단타가 다르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둘 다 매도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코스피 서비스 업종 중에서 게임 관련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죠. 코스피 전기전자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기전자인데 LG그룹주다. 그럼 뭡니까? 뻔하잖아요. 그 LG전자밖에 없어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기전자 대형주 중에서 LG그룹주라고 하면 사실 LG전자하고 LG이노텍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번 화면을 보세요. 네, 보시면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고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최고점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록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고점에서 내려온 상태인데 LG전자는 어떻습니까? 최고점을 바로 기록했던 게 어제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종목명을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LG전자 매도하라 그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서비스업하고 전기전자는 추세적인 매도와 단타할 종목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추세 코스피에서 서비스업 그리고 전기전자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둘 다 매도 포지션입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관망하자라는 말씀이시고 단타는 선물은 마이너스권에서 매수, 플러스권에서는 관망,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는 콜 매수를 연동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네, 선물 옵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 추세는 관망이고요. 단타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전략 해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그랬죠. 선물 양방향 대응하라고요. 정말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선물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물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전망했었냐면 302.50포인트에서 매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0.40 차이로 안 잡히더니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참 운이 좋게도 298.50에서 매수 사인을 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양방향이 맞고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해주시냐 이렇게 하세요. 선물은 마이너스권이 되면 매수를 하세요. 플러스권이 되면 관망하고요. 왜? 어차피 초반에 혼조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코스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높게 잡지 말고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럼 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선물이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할 때 옵션은 그 시점에서 콜 매수 연동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내일은 지수가 반등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물 시장에 대해서 지수 반등에 대한 그런 예상과 함께 선물 옵션 전략 이렇게 짜주셨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도 해왔고요. 내일장의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이 직접 여쭤볼 수 있는 시간,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이 잘 선별을 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로 또 많은 문자를 주시는데요. 오늘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157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 로보틱스를 42만 8천 원에 비중 80%를 실으셨습니다. 대응 방안 부탁드려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현대 로보틱스는 지난해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재상장한 지가 별로 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현대 로보틱스는 오늘 34만 7,500원인데 손실폭이 너무 커요. 대표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과정상 도박 같은 투자예요. 왜 그러냐면 상장 첫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매수했다가 반등이 나오든 손실이 나든 끊어줘야 돼요. 만약에 홀딩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좀 대충 그냥 하신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42만 8천 원이라 그러면 가격대를 제가 여기다 찍어드릴게요. 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게 이분은 첫날 상장 첫날 이제 시가가 여기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봉 났으니까 시가가 여기가 되는 셈입니다. 예, 여기가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잡았다는 거죠. 따라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손절 한 10%, 뭐 수익도 한 뭐 10%, 한 15% 이렇게 보고 일단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올라갔어요. 이분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잡은 건지 아니면 내려올 때 잡은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평가손님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지만 또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방법이 좀 나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규 상장주 첫날 들어가는 종목은 보통 10% 수익 손절을 보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홀딩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평가이익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30% 보시고 최대한 본전에서 매도하시길 제가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상장 첫날에 들어가신 것 같은 가격대인데 투자 이제 손절과 이 본전 매도에 대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전략 잘 참고를 하시고 기준을 잘 세우시고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5285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코디엠을 가지고 계신데 1,795원에 50%를 실으셨네요. 장기로 가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디엠 같은 경우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1,810원이고요. 5% 가까이 빠졌지만 일단 시청자분 매수가에 비해서는 수익권에 계십니다. 장기로 가능할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종목은 일단 좀 고평가돼 있어요. 적정주가 6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벌써 이제 3배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는 제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들어가셨고요. 손절 10%, 수익 3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고평가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괜찮아요. 어차피 차트도 봐야 되고 또 개별주 성향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 10%만 보시면 30%까지는 한번 기다리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디엠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가신 매수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손절 10%, 수익은 30%에 대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717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덕분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글루 시큐리티 5,900원에 비중 20% 매수했는데 장단기 전략 부탁합니다라고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평촌 대표님한테 대응 방법을 알고 잘 수익 실현을 하신 분 같은데요. 오늘은 이글루 시큐리티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5,7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 전날에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등락이 있었는데요. 5,900원에 비해서는 좀 소폭 손실 구간이 있으시네요. 대표님, 네, 진단 도와주시죠. 네. 제가 그 이글루 시큐리티하고 파워로직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전후에 추가하시길 바라겠고요. 본전 또는 손절 10%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단기는 본전 또는 손절 10%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과정상 단타 매매가 좋다. 근데 결과는 과정상 이제 단타 매매를 하셨는데 결과는 일봉 매매가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보시면은요. 제가 계속해서 강의 드렸던 내용 그대로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맨 아래쪽 네모 박스 보면 61선이 120% 돌파했거든요. 상승 추세죠. 제가 상승 추세일 땐 뭐라 그랬죠? 바로 위에 동그라미 2개 있죠.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한다고. 이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5일선에 21선 내려갔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면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매수 가격이 5,900원이라고 했는데 이 라인이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단타치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 이게 내려올 때 들어갔든 올라갈 때 들어오든 이거는 분명히 단타로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봉매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본전 또는 손절 1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단기 본전 또는 손절에 대해서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합니다. 747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초님, 잘 보고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8,500원에 비중 10%인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471님은 평소에도 애청자 분이신 것 같은데요. 2,580원에 오늘장 마무리를 했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쭤보셨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상담 도와주시죠. 네, 10% 비중이라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목 판단, 매수 시점, 손절 기준이 없어요. 완벽한 초보 같은데 차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8,500원이면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네, 엄청나게 높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일단 뭐가 문제냐?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 뭐냐? 예를 들어서 매수하더라도 저점 찍고 반등 나올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흘러내릴 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절 기준이 없어요. 지금 2,580원이니까 무지막지하죠. 근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 종목이 현재 830만 주인데요. 5월 하순에 권리락되고요. 그 다음에 7월 13일에 무려 1,200만 주가 상장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공모가가 이제 2,140원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교체 매매하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었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워낙 매수가를 높게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좀 흘러내리는 추세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시점과 매수가가 모두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교체 매매가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과 함께 시장 대응을 했는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천년 정호영 대표님과 하루하루 시장 대응하면서 정말 기대감과 함께 이런 좋은 전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